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성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가 불공평하다는 것이 분석 확인됐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2019년도 이제 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담이 OECD 평균보다도 7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는 그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도 25% 수준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2020년도 통계가 확정이 되면은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걸로 지금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개인소득세는 OECD 평균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지금 36%에 해당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도 전체적인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독 재산이나 기업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평과세를 통해서 부의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세제 조세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세수 불균형적인 불공평 조세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공시지가 급격 인상으로 조세 부담이 폭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조세 형태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그리고 성장 원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부가가치 세제를 도입한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세제 개편은 없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세제 개편은 20년이 넘도록 없었습니다. 납세자가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고 또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를 위한 세제 개편, 조세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 폭발이 세제 쪽에서, 세금 쪽에서 또다시 폭발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다음은 국정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어떻습니까?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니까 201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금 현재 내리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가게는 지갑을 닫아버렸고 집값만 폭등했습니다. 말하여 부동산 주도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혁신성장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규제 3법 등으로 기업들 뒤통수만 쳐왔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정경영 회장께서 지난 신년사에서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정책 거두어 달라고 호소까지 하셨겠습니까? 공정경제는 어떻습니까?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그리고 재벌개혁의 상징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평가받던 청와대의 정책실장 임대차 3법 직전에 전세금을 전격적으로 법에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이 올려받아서 경질되었습니다. 공정의 이 정책이 부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고도 공정 경제를 말할 그럴 상황이겠습니까? 국민 86%가 현 정부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재보궐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국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민심과 동떨어져 가는 정부 여당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인적 쇄신과 함께 국정 기조 대전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